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돌콩입니다. 영어 공부에 관한 마지막 에피소드, 오늘은 스피킹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라이팅과 더불어서 정말 저를 가장 속상하게 했던 게 스피킹인데, 제가 책에서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나눈 적이 있지만 스피킹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또 약간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던 시간이 꽤 길었어가지고 그 첫 마디를 했던 그 수업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긴 문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마디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수업 끝나고 한국에 계신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내가 드디어 수업에서 한마디를 했잖아. 그러면서 엄마랑 너무나 기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수업에서 딱 한마디를 했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확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표정. 그 표정들도 생각이 나고요. 스피킹 때문에 약간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같이 대학원을 다니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셜을 하러 바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 가면 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기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셜을 하고 있는데 뭐 걔들도 다른 과 대학원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놀자 막 이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팔을 이렇게 확 낚아채면서 She doesn't speak much English 이러면서 저를 확 끌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뭐 걔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성격도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하긴 못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던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쨌든 간에 그때의 영어와 지금의 제 영어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영어가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돌아봤을 때 어떤 계기로 영어를 더 조금 자주 말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피킹 공부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없이는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파트너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영어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정도, 많이도 아니고 한 명 정도면 됩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만은 내가 영어 울렁증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영어가 아니라 그 내용에 집중해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해서 실수할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되도록 많이 대화를 하는 것,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한테는 그 P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대학원 생활을 하다가 2년차 때 만난 친구인데 공통 관심사가 있었어요. 스노보딩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고, 이 친구랑 늘 토요일마다 이 친구 차를 타고 스노보드를 타러 갔어요. 근데 30분에서 35분 정도가 걸려요. 그 35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고 연구하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친구가 그 영어를 다 견뎌줬어요. 제 영어를 분명히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특히 이 친구가 그 학부 전공이 영어 영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언어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였을 텐데도 제 영어에 대해서 너는 영어를 못해서 너랑 이야기 못하겠어 라든지 네 말하는 거 잘 못 알아듣겠어 라든지 그런 말 없이 늘 즐겁게 저랑 이야기를 해주고 수다 떨어주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겨울이 지나면서 영어가 확 좋아졌던 기억이 나요. 친구야 잘 지내고 있니? 지금은 알래스카로 이사를 가서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주위에 외국인이 많이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파트너를 어떻게 만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화 영어라든지 화상 영어를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저희 엄마가 연세가 62인데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하세요. 근데 엄마가 전화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제니퍼라는 그 원어민 강사랑 전화 영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만두 씨랑 영어로 소통을 하시는데, 만두 씨가 물론 한국어를 배우기는 하지만 영어로 소통을 하시는데 엄마의 영어가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근데 엄마가 전화 영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대나마나 튜터 잡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걔가 알아들을 때도 있고 고쳐줄 때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화상 영어를 하기를 시작했고요. 캠블리 같은 경우는 제가 8개월, 지금 2020년 초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8개월 정도 이용을 해봤고 진짜로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예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죠. 캠블리는 전화 영어는 아니고 화상 영어예요. 그래서 조금 전화 영어보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제스처도 볼 수 있고 표정도 볼 수 있으니까 전화 영어에 비해서 약간 울렁증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은 있죠. 저는 정말 튜터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 스피킹 버릇을 이렇게 잘 고쳐주시는 튜터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같은 것들을 잘 고쳐주시는 그런 튜터분들과 꾸준하게 공부를 해오고 있고, 락다운이 시작되고 나서 사실은 미국에 지금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웨이터랑 뭐 수다도 떨고 그 다음에 그로서리 쇼핑하면서 계산대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 했던 그런 모든 소셜 인터랙션이 다 이제 없어지면서 말할 기회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만두 씨랑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만두 씨도 영어 원어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표현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화상 영어를 조금 더 자주 하게 된 것 같아요. 튜터분을 저는 정해놓고 하는 편이지만 락다운이 시작되고 나서는 어떤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 때문인지 이런저런 랜덤으로 튜터분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 좀 다른 지역에 있는 튜터분한테 연결을 해서 거기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어보기도 하고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켜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생기는 따분함들을 그렇게 조금 저도 많이 위로하곤 했던 것 같아요. 캠블리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추천 코드 돌콩4am을 쓰시면 처음 캠블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30분 무료 체험을 드린다고 하고 기존에 캠블리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께는 사용하시는 플랜을 15% 할인해 드린다고 하니까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광고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캠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오랫동안 써온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음 놓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스피킹 공부 팁으로는 내가 이야기한 거를 꼭 한번 들어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녹음을 하셔서 들어보셔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발표할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영어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내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망설인다 그래야 되나? 시제면 시제 아니면 뭐 동사 변형이면 동사 변형 아니면 뭐 내가 어휘력이 부족하다거나 내가 망설이는 부분을 이렇게 딱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떤 걸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사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고 그 외에 스피킹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버릇 예를 들어서 내가 라는 걸 많이 한다거나 like 이런 거 많이 쓴다거나 kind of 저 같은 경우는 a little bit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 그 외에도 you know 이런 걸 많이 쓴다거나 그걸 저는 유튜브 영상을 영어로 찍어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찍으면서 편집을 하다 보면 계속 되돌려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 말버릇을 영어 말버릇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의식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혼자 녹음을 해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가 아니라도 가끔은 조금 큰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미팅을 녹음을 해두거든요. 그 내용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녹음을 해두는데 녹음을 해두고 나중에 들어보면 내 톤이 이렇구나 내가 미팅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재미도 있고
반성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고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그런 스터디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하는 걸 녹음을 해서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걸로 나눠서 공유해서 같이 팀원들이랑 스터디를 하는 그런 스터디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그 스터디 누가 생각해내셨는지 정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라이팅과 리스닝을 꼭 병행하시라는 것. 그 양을 되도록 많이 될 수 있다면 폭발적으로 늘려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반복 청취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수도 없이 들었던 것들이 내 입으로 흘러나오는 걸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내가 이 얘기를 뱉어놓고 내가 이런 표현을 어디서 배웠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 거기서 들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풋을 주는 거.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또 단어를 습득하고 표현을 습득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를 같이 듣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나면 입으로 내뱉기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문장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내가 한번 써본 문장, 내가 한번 써본 표현들, 구 같은 것들은 입에서 정말 훨씬 자연스럽게 술술 나와요. 그래서 라이팅을 병행하실 수 있다면 꼭 스피킹 연습을 하시면서 라이팅을 게일리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라는 거. 정 안 되면 제 유튜브 채널에 영어로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영어로 쪽지 보내주세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신데요? 라고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제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굴 욕합니까, 여러분? 많이 써보시고 많이 들어보시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두 씨한테 가서 스피킹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팁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만두 씨는 그러더라고요. Be daring. 용기를 가지고 일단 영어로 뭐든 말해보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본어 공부랑 영어 공부를 같이 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영어는 50을 말하려면 100을 배워야 되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50을 알면 50만큼 말할 수가 있어서 언어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일본어가 배우기 수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일본어 공부를 진행하면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 아무튼 간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를 50을 말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입 밖으로 뱉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100을 알지 못하면 어때요? 50을 알면 내가 아는 만큼 말해보는 거죠. 만두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 스피킹을 할 때 중점을 둘 것이 완벽한 문장을 내가 하나를 만들어서 입 밖으로 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영어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겠다. 그 소통에 집중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그 틀린 부분은 점차 고쳐가면 되죠. 그런데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느라 영어를 직접 입 밖으로 내보는 걸 미루지는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답니다. 제가 리딩을 하면서 읽은 원서 중에 Maybe We Should Talk to Someone 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작가님인 로리 갓립이라는 분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unknown yourself.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규정해놨던 것들,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나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조금 내려놓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테드톡이었는데 저 역시도 그 영어 스피킹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부분, 상처받은 부분 때문에 나는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는 나의 짐이다. 영어는 나의 스트레스. 나는 영어가 부족한 사람. 이런 생각이 정말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부여한 그 고정관념, 틀을 약간 내려놓고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아주 조금씩 해나갔던 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영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실이 부끄럽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영어가 조금씩 나아졌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영어가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 확신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받게 되는 선물은 영어가 는다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진다는 것, 그것도 같이 따라오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약 3회에 걸쳐서 리딩, 리스닝, 스피킹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본인만의 스피킹 팁, 저는 이렇게 스피킹 공부해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어 공부를 하시는 이웃님들께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